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3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데다 시티그룹의 1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이며 증시 분위기를 돋궜습니다.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 상승한 16,173.24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 오른 1,830.61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0.6% 오른 4,022.69에 마감하며 하루 만에 4,00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장 막판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잠시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내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시티그룹의 지난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며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지난 1분기 순이익이 39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1% 감소한 20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전문가 예상치와 동일한 1달러 23센트, 일회성 항목을 제외한 조정 EPS는 1달러 30센트로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소비 경기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가 1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3월 소매 판매 추정치는 전월 대비 1.1% 오른 4,339억 달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0.9% 증가를 웃돈 것입니다. 항목별로는 자동차 매출이 3.1% 증가했으며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액이 전월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2012년 9월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소비를 크게 줄였던 미 가계가 다시 지갑을 열고 있는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며 오전장에서 하락세를 보였으나 지난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반전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1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 상승한 6,583.76, 독일 닥스 30 지수는 0.3% 오른 9,339.17에 마감됐습니다. 프랑스 깍그 4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 오른 4,384.56을 기록했습니다. 유로존의 2월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0.2% 올라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이날 유로존 통계청인 유로스타트는 2월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0.2%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로이터가 사전 조사한 전문가 전망치와 일치한 결과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분리 움직임이 유혈 충돌로 번졌습니다. 총격 전에 사망자까지 발생하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군을 동원해서 힘으로 진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에 도피 중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내전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누코비치는 평화적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과 보안부대는 정부의 발포 지시에 따르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일드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한 주의 첫 거래일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된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증가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됐고요. 시티그룹의 양호한 실적도 시장에 분위기 살려주는 긍정적인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외국인 14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돌아선 가운데 기관도 힘을 쓰지 못하며 코스피 지수가 2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낙폭은 1%가 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었는데요. 반면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선전했습니다. 1% 이상 강세를 보이며 562포인트까지 올라오며 마감하기도 했죠. 갤럭시 S5가 전 세계로 출시된 가운데 IT 부품주가 다시 한번 주목받으며 강세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한 자세한 전략 잠시 후에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일드 1부 시작합니다. 청송촌놈의 증시타파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해외 교포 여러분, 그리고 각 본사의 증권인 여러분, 펀드매니저 여러분, 외국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전남 신창원입니다. 네, 먼저 어제 우리 시장 대표님 말씀대로 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거의 제자리에서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코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이며 마감했더라고요. 특히 IT 부품주도 흐름이 좋았는데 강세 배경이 궁금하고요. 또 간밤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죠. 오늘 우리 시장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지, 반등 나온다면 주식 비중 늘려봐도 괜찮은지 오늘 장 전략 함께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저도 요즘에 거의 한 10일 정도 잠을 굉장히 많이 설칩니다. 설치는데, 어느 지표, 어느 증권, 어디 쪽을 봐야 될지 저도 헷갈릴 정도로 지금 장세가, 누구 말 따나 참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그 서울센TV 그 홈페이지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괴롭다라고 아이가 해롭다, 희한하게 써놨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해롭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어느 장단에 뭐를 해야 될지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저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그림이란 것은 지금 자리가 우리 개인들을 꼬시는 자리다 이렇게 단정 짓고 싶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보다시피 우리 그 3월에 선물 옵션 시장에서의 우리 개인들의 그 흉사 굉장히 많이 당했는 그런 부분이 또 4월에 5월에 또 재현되지 않을까, 특히 5월에 재현되지 않을까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 주가 반등했고요. 나스닥 지수 반등했죠. 그다음에 S&P 그다음에 반도체 반등을 했습니다. 그 반등 자체가 잠시 하락에 쉬어가는 자리지 제가 볼 때는 추세를 신고가에 돌리는 그런 자리는 저는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미국장은 저는 분명히 거의 90% 이상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저는 단정 짓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상해 증시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여러분 보다시피 최근에 미국의 글로벌 증시가 4일 연속 큰 폭에 떨어지지 않고 횡보 국면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코스닥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이 왜 띄우느냐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전시용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코스닥의 그 최근에 이제 코스닥 주식 사는 거 한번 볼 것 같으면 제일 많이 사는 종목이 한 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억밖에 안 돼. 이 말은 뭐냐면 코스닥 주식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주식이 과연 지금 주가가 뜨더라도 신고가 나더라도 여러분 갖고 있는 주식은 절대 뜨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코스닥을 인하여 코스피 자체로 올리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코스닥으로 올려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괜찮다 이거를 퍼뜨리는 그런 전시 효과, 커플링 효과가 여기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지만 코스닥이 상승을 하지만 웹도도 앞과 뒤가 틀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수익하고 전혀 틀리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자리에서 분명히 누가 뭐래도 조심하는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글로벌 증시가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하지 않았다. 글로벌 증시가 하락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하지 않았다. 그거는 궁극적으로 끝부분에 가면은 끝부분에 가서는 항시 여러분하고 주가 자체는 부딪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기전자 지수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CP 이 부분이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뭐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우리나라 지수가 10% 이상, 15%는 낙폭 과대다. 10%까지는 좁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좁히고 있는 순간입니다. 좁히고 있는 순간인데 아직까지 한 14p 정도 14% 정도인데 제가 볼 때 좁히는 게 우리나라도 조금 뜨는 이 분야보다는 많이 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제로에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하락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이 부분을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한 달 전에 이야기했었죠. 한 달 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리나라 지수의 전기전자 지수에 너무 괴리율이 높으니까 괴리율이 좁을 것이다. 그때 괴리율이 거의 20% 정도 됐습니다. 지금 괴리율이 여러분 보다시피 한 15% 가까이 있는데 조금 더 줄인 후에 주가 자체는 진정 국면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뭐 코스닥은 그렇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 인위적으로 어제도 코스닥이 여러분 보다시피 상승과 하락 종목이 하락 종목이 더 많은데 상승은 네이버와 삼성전자 종목이 상승이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 네이버로 지금 주가를 지지와 받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간에 횡보 국면에서 주가의 눌림목, 횡보 국면에서 주가가 뭐 추가적으로 지난 그 해 같이 한번 횡보 국면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만은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크게 먹을 거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원화의 강세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원화의 강세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원화가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원화 강세가 있은 후에 우리나라 증시는 항시 2개월 후에 분명히 안 좋았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대외 의존도 자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출 부분이 70% 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외 의존도가 그렇게 높은 상태에서 원화의 강세 이 부분은 우리나라 경제 특히 1,050원 이하는 중소기업이 거의 적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화의 강세 이 부분은 두고두고 앞으로 주가에 하락할 때 많은 전문가들 입에서 오르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글로벌 증시의 하락이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남깁니다. 과거 같으면 글로벌 증시가 빠지면 뭐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빠졌다 하는데 글로벌 증시가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쨌든 간 강세를 보이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맞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뭐 좋은 겁니다. 좋지만 우리 개인들이 돈을 못 먹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 전환선과 기준선은 분명히 과열 지표를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지금 자리가 폭풍 전야 자리, 변곡점의 일시적인 부분의 자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제가 볼 때는 최대한 주가가 뭐 급락의 자리는 아니지만 어제도 사실 최근 3일 동안 미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1% 이상 폭락했을 때 전부 하락을 했을 때 제가 분명히 크게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급락이 나올 자리는 전혀 아닙니다. 급락이 나올 자리는 전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크게 먹을 자리가 있느냐? 먹을 자리도 없다. 이때는 뭐니 해도 머니가 현금이 제일 좋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물 동향 보면요. 기가 차죠. 종합주가 지수 상관없이 선물이 움직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서 파생에 대한 파생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파생 보시면은 기관들은 여러분 보다시피 분명히 하방 쪽으로 그려놨습니다. 하방 쪽으로 그려놨고요. 외국인은 상방에 옵션을 보험을 들어놨는 부분이고 개인들은 주체성 없이 그냥 추가적으로 상승 전부 콜 쪽으로 그려놨습니다. 개인만 유일하게 상방향을 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횡보 또는 하락으로 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한번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물론 뭐 개인이 돈 먹을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최근에 올해 들어서는 뭐 작년 중반부터 개인들이 돈을 많이 먹었지만 지금 자리는 조금 냉정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개인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양쪽에 싸움을 붙여가면서 먹었는데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 콜로 주가 자체가 상승 트렌드를 보일 것 같지만 풋 매수로서 보험을 확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여러분께서 냉정해라. 이 말은 뭐냐면 청송촌놈 말 들어가 덕 보면 청송촌놈 말 듣고 청송촌놈 말 반대로 하면 대박 나더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청송촌놈 말 반대로 하면 무조건 대박 났다. 이 말은 뭡니까? 아침 우리 서울경제 방송 아침 방송 무조건 대박 나는 방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의 평균 가격은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258입니다. 복지부동이고요. 왜냐하면 이미 3조 정도 걸어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없습니다. 없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누차 이야기했죠. 253 이상에서 5 박스로 변동성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주가지수로 보면 이 지수가 258이 얼마냐 이렇게 볼 때 잘 보시면 보입니다. 종합주가지수로 보실 것 같으면 지금 평균지수가 여러분 보다시피 197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970포인트 이 말은 뭐냐면 주가 자체가 조정받은 후에 1990 지금 2000포인트 30포인트짜리가 한번 크게 빠지는 그런 여운이 있다. 저는
내일이나 모레를 보고 있는데요. 내일이나 모레는 한번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한번 여러분께서 관심을 한번 두셔 보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일이 굉장히 큰 변곡날입니다. 내일이 변곡날 이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행스팬 2의 폭풍 전야 변곡점 부분에 하루 빠지는 날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최대한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현금화에 집중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고요.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종합주가지수가 높을 때 항시 호재가 나오고 모든 뻐꾸기들이 2100, 2200 간다는 말이 나올 때 주가가 항시 꼭지였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주가 자체가 상투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절대 주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미 증시가 1.6배 떴으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3,000포인트 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현금화 일부 하는 것도 좋다. 왜? 주가가 오르면 추격 매수하면 되는 거고요. 하락하면 물타기 하면 되니까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현금화에 치중하는 부분이 현명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종목, 매수 수량 자체,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제도 이제 매도 나왔지만 서서히 시장에 어떻게 안 보이는 곳에 팔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을 줄인다는 것은 여러분 시장 자체를 조금 약세로 볼 약세란 말씀 파워가 약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오늘 일봉으로 봐서는요 여러분 보다시피 2005포인트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하방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2005포인트까지 열려 있는 부분 그리고 또 2000포인트까지 열려 있는 부분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2005포인트까지 한번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포인트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봉으로 봐서는 여러분 2010까지 충분히 열려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과연 지금 2010 해봐야 지금 12포인트 같으면 여러분 0. 거의 한 4, 5% 먹으려고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조심을 한 필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코스닥은 이번 주에 565까지 열려 있습니다. 한 3피 정도 더 열려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일봉으로 봐서는 코스닥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250, 65까지 열려 있어요. 65까지 열려 지금 한 3피 똑같습니다. 일본과 주봉이 한 3피 정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데 코스닥은 여러분 코스닥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코스닥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 때 이제 530에서 40짜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코스닥을 비관적으로 본다. 그렇지만 코스닥을 사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 종목 수만 몇 대 사가지고 대형주를 갖고 있어라 했는데 여러분 코스닥도 역시 대형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다. 이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트에 대형주를 편입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되는데 저는 분명히 코스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그거는 내가 여러분에게 공표합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최대한 현금화를 하는 부분이 현명하다. 현금화라는 게 주가가 빠져가 현금화 상승의 현금화가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가 급락 나오는 자리는 아닙니다. 절대 급락은 안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현금화 하시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자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빠지고 선물은 조금 뜨고 코스닥은 많이 뜨고 글로벌 증시는 극단적으로 많이 빠졌다 떨어졌답니다. 특히 안 보일 때는 여러분 느긋한 마음을 갖고 상대가 당황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쉬어가는 하루 되십시오. 청송전음 신창원입니다. 네, 내일 변곡점을 앞두고 오늘 시장 흐름도 예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셨죠. 또 현물과 선물시장 괴리가 큰 상황에서 기관의 하방 포지션도 부담스럽다라는 말씀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시장은 내일 있을 중국의 1분기 GDP 발표와 또 경제 정책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순서는 대신증권의 성현주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중국의 3월 수출 지표가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치를 기록하면서 이번 주 발표되는 1분기 GDP에 대한 눈높이도 확실히 낮아진 상황입니다. 전망치가 7.7에서 7.3까지 하락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GDP 성장률 시장 예상치는 7.3% 정도로 이제 전분기 7.7 대비 이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3월 경제 지표는 아직 이제 같은 날 이제 발표되는 상황이지만 선행 지표로 GDP 성장률 방향성을 알려주는 그 HSBC PMI 지수 1월부터 3월까지 그 평균치가 48.7%로 전분기 대비 2%포인트 하락을 했고 또 무역수지 증가율도 둔화가 되면서 1분기 GDP 성장률 목표치 7.5%를 하회하는 수치로 발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2년 3분기 때 GDP 성장률이 7.4%로 둔화됐을 시기와 비교를 하면 올해 1분기 통계국 PMI 지수가 50%를 또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인 7.3%에는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수출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내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중국 정부의 목표이기도 한데요. 이를 위해서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단기적으로 지준율 인하 같은 방침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중국의 인민은행장도 GDP가 떨어지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던데요. 예, 사실 그 2013년 작년 8월과 좀 비슷한 상황이라는 판단인데요. 작년에도 사실 5월부터 7월까지 HSBC PMI 지수가 50 이하를 기록했었고 이어서 2분기 GDP 성장률이 7.5%대로 둔화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8월부터 중국 정부가 이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실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부동산 증자 허용 계획 및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여갈피 매입 등 정책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미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지난 3월 20일부터 신도시화 정책이라든지 자본시장 개방 등 미니 부양 정책을 이제 잇따라 발표하고 있고 이를 반영해서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이제 이미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남은 정책은 지준율이라든지 금리 인하보다는 2013년 8월에도 실시를 했던 그런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여갈피 매입 정도의 그 추가적인 유동성 확대 정책이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한편 지난 보아워 포럼에서 리커창 총리가 상해와 홍콩 주식시장 연계 방안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시장 반응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이 중국의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은 어떤 쪽인지도 함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 중국 신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그 정책들을 살펴보면 지난 이제 3월 20일부터 정책을 실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부동산 증자라든지 또 우선주 발행 허용, 또 민간은행 설립 등 그러니까 정책이 좀 인위적인 유동성 공급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금융 체제 개혁, 또 신도시화 정책을 위한 민영화, 시장화에 맞춘 그런 부양 정책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4월 10일 날 발표되었던 또 상해 홍콩 주식시장 연계 정책을 살펴보더라도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확대를 이제 유도하려는 그런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고 관련 추가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또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 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중국의 GDP가 좀 예상을 하회한다면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짜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국발 수혜를 받는 철강주, 화학주 투자 의견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GDP 성장률이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소폭 둔화되더라도 국내 및 또 해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미 1월에서 3월 지표 발표에 좀 선반영된 부분이 크고요. 오히려 중국 정부의 부양 정책 기대감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인데요. 또한 2분기 GDP 성장률이 기저효과 및 또 정책 기대감으로 이후에 또 소폭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정도 그리고 5월부터 발표되는 4월 이후 중국 실물 경제 지표에서의 반등 신호가 나타난다면 중국 관련 소재주 수혜가 예상됩니다. 네, 지난주 수출입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 상해 증시는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 보이며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둬도 괜찮은 것인지 상해 증시 끝으로 흐름도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도 이제 마찬가지로 3월 20일 이후부터 이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 이제 4월 10일 발표되었던
이제 중국 홍콩 그 주식시장 개방이 6개월 준비 기간을 거쳐서 대략 10월 정도에 된다면 이제 그 전에 저피 고배당주의 중국 종목별로 자금 유입이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총이 큰 일부 은행주, 증권주 등 금융주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중국 증시 단기 상승 여력은 유효하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이제 오는 6월 말에 또 WMP 만기 도래 등 일부 수급 이슈가 있어서 정부의 유동성, 공급 여력 및 경기 상황에 따라서 단기 조정은 예상이 되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오늘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성현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간밤 기분 좋게 글로벌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잠시 후 출발 상황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